자, 교재 398페이지 7번째 나와져 있는 내용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뒤에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기록해드린 이 사항은요.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시냐면 우리가 시험지에 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구.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와 관련된 적요 번호는 선택하여 입력해달라라는 게 유의사항.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도 적요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해라.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내가 등록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된 만드는 거와 관련된 제조 경비는 500번대 코드를, 그리고 사무실에서 발생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별도의 문구가 또는 지시가 없다라면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자라는 자리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 화면 하단에 분계를 반드시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이라는 부분 반영을 체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저희는 매출 유형 11과세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이건 벌써 답을 드린 거죠. 매출이고 유형은 11과세가 이런 문제야 라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11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몇 번까지, 우리 7번까지는 모두 다 무슨 글씨가 써 있을 것이다? 세금 계산서 글씨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빙번호 11번을 쓰는 거니까요. 자, 지금 달은 5월로 드렸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5월로 달을 바꿔주시고 입력을 2일 날짜부터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일자 2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회사 성진의 제품을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 그러면 여러분 이 글씨를 읽자마자 우리는 물건을 팔았는지 물건을 샀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무엇했다? 판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한다? 매출. 그리고 증빙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있다? 세금 계산서. 그러면 매출 쪽에 세금 계산서는 우리 10일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10일 과세라고 유형을 써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엔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린 거래처가 꼭 필요할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받았다고요? 현금. 그러면 분계 유형은 당연히 뭐로 간다? 1번 현금으로 가겠네요. 됐을까요? 전 위쪽에 썼지만 이쪽에 써도 돼요, 여러분. 저희 조카는 공부할 때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이 옆에다 쓰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매출 11과세. 왜냐면 시험은 매입과 매출이 다 섞여서 7문제, 6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반복학습이니까 문제 형태를 몰아준 것뿐인 거죠.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유형에 가셔서 10일 과세라고 넣습니다. 품목은 뭘 팔았어요, 여러분? 자, 제품 팔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복수거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시험은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제품 팔았는지, 상품 팔았는지, 원재료 샀는지, 상품 샀는지 여기 품목란에 무엇한다?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가셔라. 그리고 하단에 무슨 부분? 분계 계정 과목을 눈으로 맞추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어요. 자, 저희는 제품 팔았다고 분명히 문구가 되어 있으니까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공급가액에 와서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10%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성진 입력하시고 엔터. 성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전자는 몇 번? 1번 역. 분계는 뭐로 가요? 현금 1번. 그러면 우리 1,100만 원 모두 다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 처리됐고요. 대변의 계정 과목 위에 품목에 제품 넣었으면 제품 매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엔터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11일이니까 11일 입력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상사 공급처 코드 번호는 107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얘기했다? 107번에 신규 등록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니터, 그리고 뭐라고 써 있다? 제품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다 시험 체제로 갈 거니까 제품이라고 칠게요. 제품 10대 한 대당 6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자, 판매라는 글씨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셔라? 아, 매출이구나. 그리고 매출 쪽에 우리 증빙이 세금 계산서 발급. 그러면 뭐라고 쓴다? 10일 과세라고 쓰는 습관을 가지셔라. 자, 거래처는 계양상사 정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 대금을 받더니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랍니다. 그럼 외상자에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하단에 분개하는 거 모두 다 끝난 거거든요. 왜냐면 제품 팔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차변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1번 문제는 전액 현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2번 문제는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이죠. 자, 이때 쓰는 게 무엇이다? 3번 혼합이라고 하는 분개 유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거의 대부분 혼합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실은 외상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유형은 10일 과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제품이라고 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우리 지금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수량을 시험지에 주면 10이라고 치고 단가는 얼마? 60만 원이라고 주었으니까 60만 원을 입력하면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600에 60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계산기 안 눌러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신규 등록이니까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를 입력하자? 계양상사를 입력하자. 그리고 엔터. 자, 공급처 코드는 몇 번? 107번. 그럼 이런 변경 안 해도 되네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키를 누른다? 수정. 자,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커서 들어오죠. 만약에 혹시라도요, 그냥 등록 버튼 누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이 자리 입력할 수 있게끔 여러분 커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이거예요. 지금 저희는 코드 번호가 똑같으니까 변경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공급처 코드라고 되어 있는 자리 여러분 흰색이에요? 아니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서 하늘색처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하늘색이나 회색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하늘색처럼 보여지는 이 부분인 수정 못해요.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코드를 꼭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되는지 그대로 엔터 쳐도 되는지 그거 꼭 확인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게요. 자, 12504-20133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외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더 입력 안 하죠? 그러면 ES나 탭을 눌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 나는 마우스가 더 편해요. 그러면 마우스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계양상사 입력 끝났고요.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1번.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 3번. 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600과 부가세 예수금 60은 자동 들어왔죠. 그리고 우린 품목에 제품 넣어놨으니까 계정 과목 올바르고요. 자, 그럼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4변 선택하시고 우리 누구 입력한다? 현금 101번. 금액은 얼마? 3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엔터 하시면 커서가 내려올 거고요. 다시 3번 차변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입력합니다. 108번이겠죠. 금액은 360이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엔터를 해주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날짜는 12일이어서요. 12일 입력해 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지성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무엇하고 매출하고 그러면 저는 벌써 일자마다 너는 매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러면 매출의 세금 계산서는 10일 과세라는 거죠. 자, 10일 과세라고 저는 써놓겠습니다. 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분계 유형은
외상인 거죠, 여러분. 더 고민거리가 없네요. 제일 쉬운 문제. 자, 복수거래 해달래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모니터와 하드 준 정보를 반드시 무엇하셔라? 입력하셔라. 자, 요 부분은 어느 부분? 품목과 수량과 단가가 채점 대상에 들어갑니다. 복수거래는.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유형에 가셔서 11 과세 선택하시고, 자, 품목 자리에서 상단에 복수거래 버튼을 무엇하시고 눌러주시거나 펑션 키 F7번을 눌러주실 것. 그럼 하단에 복수거래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자, 품목 오타 내지 마시고요. 모니터. 그리고 수량은 30, 단가는 12만 원. 그래서 360에 36만 원. 자, 품목란에 다시 내려오셔서 하드, 띄어쓰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수량은 얼마? 50개. 단가는 40만 원.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입력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올라갈 때는 우리 아래쪽에 메시지 들어오죠, 여러분? 펑션키 F7번 탭키, ES키 누르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거 아무거나 누릅니다. 그리고 복수거래가 끝나면 여기다 모니터 외라고 글씨가 바뀌고요. 상단 매출 옆에 복수라는 보라색 글씨가 들어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됐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급처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지성. 자, 그럼 지성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자예요? 종이예요? 전자였습니다. 1번 역. 분계는 뭐로 가시고 2번 외상.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복수 때문에 품목을 입력했지만 상단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다? 제품을 매출하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 대변에 2,360, 부가세 예수금 236만 원. 자, 우리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2,596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5월 13일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지금 제가 엔터를 화면 상태에서 해서 이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위치 옮겨 놓을게요. 자, 5월 13일 제품을 비사업자인 김민환에게 판매하고, 자, 판매자가 보이니 우리는 매출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가 있구나. 그럼 과세란 얘기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김민환. 자, 현금 수취했으니까 우리 분계 유형은 현금이라고 선택하시면 우리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입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가셔서 10일 과세를 넣어주시고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습니다. 자, 공급 가액에 가셔서 부가세 별도인데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공급 가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별도 10만 원 들어오죠. 그래서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가끔 포함이라고 줄 때도 있거든요. 자, 공급처명은 김민환 씨를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는 1번 역, 분계는 1번 현금. 그래서 입금전표 처리되시고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각각 100만 원과 10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13일도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14일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이고요. 자, 그리고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 자, 이 부분을 반석상사에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무엇하였다? 매각하고. 여러분, 매각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된다? 팔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매출 쪽에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금 200만 원을 자기압수표. 그럼 자기압수표는 뭐라고 쓰면 돼요? 현금이 되겠죠. 자, 현금으로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2달 후에 받는 건 아직 못 받은 돈. 그래서 반속상세에서 나머지 잔액을 받을 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뭐라고 써요, 여러분? 미수금. 그러면 일부는 현금, 일부는 미수금. 그러면 분계 유형은 반드시 뭐로 갈 수밖에 없다?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혼합 선택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달 후에 받기로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기에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유형은 몇 번으로 가자? 11, 과세. 됐어요. 그러면 정리할 거 다 찾은 거죠?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에 11 과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뭐 팔았어요? 비품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비품 계정 과목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에 부가세 별도로 팔았다? 500에 별도. 그럼 공급가액 500만 원 넣어주시면 부가세 10% 50만 원 들어올 거고 거래처는 제가 반석이라고 표시해드렸죠. 네, 반석. 그럼 반석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1번 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정자산 매각은 제가 여기다가 현금이고요. 미수금이고요. 그래서 혼합밖에 못 쓰겠네요. 이렇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존에 고정자산 매각 공개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혼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 비품과 관련된 취득원가 정리해야 되고 한쪽엔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 되고 나 돈 받은 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혼합입니다. 자, 3번 혼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변이 무조건 등장해요. 왜냐면 매출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대변 쪽이 등장하고 매입을 넣으면 차변 쪽이 무조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요 50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500만 원은 받는 돈이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었던 비품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셔라? 대변에 내가 처분한 고정자산을 써라. 그러면 212번에 있는 비품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품을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500만 원을 뭐로 고쳐라? 취득 원가로 고쳐라.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동일하네요. 그쵸? 내가 받기로 했던 돈도 500인데 내 취득 원가도 500이에요. 그럼 수정은 필요하지 않죠? 네, 그대로 두시고 엔터. 그럼 여러분 대변은 이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 곧바로 어디로 가시라? 차변. 자 그러면 3번 차변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비품 212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번이다? 213번. 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다?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 뭐 넣으시라겠어요 여러분? 대변에 고정자산 쓰시고 취득원가 쓰시고 차변에 비품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쓰시고 그 다음 돈 받은 거. 여러분 돈은 뭐로 받았어요? 일부는 현금, 일부는 미수금. 자 그러면 101번 우리 차변에 101번 현금 얼마 받았죠? 200만 원 자기합수표 2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우리 차변 다시 선택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반석상사한테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가액 500만 원과 부가세 거래징수가 있다고 했으니 55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그 550만 원 중에 얼마는 2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니 아직 못 받은 돈은 얼마이다? 350만 원이죠. 이게 미수금인 거죠. 자, 그래서 350만 원 미수금 입력합니다. 그럼 차변에 120번 미수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50이 아니라 350이에요. 350만 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확인하셔라? 대차 차액 자리를 확인하셔라. 그래서 대차 차액 자리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혀가 좀 짧아서 자 대차 차액 자리가 무엇이면 양수로 등장이 되면 뭐로 보시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시고 자 이 자리가 음수로 들어오면 유형자산 뭐가 된다? 손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처럼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라는 거 결론 났네요.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 그러면 우리 대변 넣었다가 차변 넣었어요. 다시 대변 치라고요. 상관없으시니까. 그러면 대변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선택합니다. 914번이네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손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대한 계산 우리가 처분손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분손익은 처분자를 안 써서 앞에다 붙일게요. 자, 처분손익은 내가 팔은 무슨 금액? 처분가액. 자, 처분가액 얼마이다? 500이에요. 500만 원에 누구를 빼시면 된다? 장부가액을 빼시라겠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5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하시면 얼마이다?
400만 원인 거죠. 자, 그래서 400만 원 빼시면 우리 양수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 그래서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그러면 회계 처리로 한 금액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순서대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고정자산 매각은.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징수에 의해서 받은 부가세 50만 원은 이익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채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갖고 있다가 무엇 할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5월 딸 거니까 그럼 4월, 5월, 6월 딸 거 다 집계해서 7월 25일 날 무엇 할 것이다? 납부할 거예요. 누구랑 상계 정리하고 대급금액 상계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이 부가세가 등장하면 자꾸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항상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비교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끝났으니까 무엇 하시자? 엔터. 됐을까요? 네, 엔터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짜 5월 15일이네요. 15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커서 놔주세요. 자, 계양상사에 판매한 모니터 제품 중 한 대가 불량으로 반품을 받고 반품 재화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과거에 무엇 했었다? 팔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했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반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서가 나갔으면 우리 반품할 때도 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 하는 거고 계산서가 나갔었으면 계산서를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썼던 유형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세금 계산서 글씨가 들어와야 되겠죠. 있네요. 그러면 매출의 유형 번호 11 과세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나 그들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받을 돈과 전부 다 상계할게. 그러면 분계의 유형은 뭐로 쓰시면 된다? 외상이라는 유형을 쓰시고 같은 자리에서 음수 처리하고 끝낸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네, 그 조건 맞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이런 걸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수정세금계산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출제자는요. 그냥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수정자를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문에 무슨 얘기는 없어요. 수정사유 선택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번호 11 과세. 그리고 우리는 제품 팔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량은 마이너스 1. 자, 단가는 6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0만 원에 마이너스 6만 원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만 입력하고 단다라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음수 표시가 키보드에 있으니까.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계양상사입니다. 그럼 계양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전자는 여의죠. 그리고 분계는 외상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66만 원 감소시키고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각각 마이너스 6만 원과 우리 마이너스 6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음수 처리해서 금액을 감소시켜 버렸어요. 이건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했어요. 네, 반대로 보내는 분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품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16일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성에 제품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하고 자 판매자가 있으니까 매출이라고 정리하시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러면 10일 과세가 되죠. 그럼 유형까지는 정리 끝났네요.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무엇으로 결제받았다? 전액 기업 카드로 결제받았대요. 그러면 재밌는 건요. 유형은 10일 과세인데요. 카드가 등장하네요. 그쵸? 그리고 제품을 파는 거죠.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계정 과목 차변에 누가 들어야 된다? 외상, 매출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앞에 우리 부가가치세에 반영하는 유형은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데
카드 결제를 했다. 내가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결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가 만나면 항상 누가 우선이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제가 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만나면 과세가 더 힘이 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과세만 보인다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땐 세금계산서로 신고해요. 매출 신고할 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제 수단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유형은 10일 과세로 갑니다. 자, 회계급수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세무급수에 가면 우리 이게 문제가 된다고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국세청에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죠. 전자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되면 무엇한다? 우리 돈 내고 쓰는 서버 ASP는 모두 다 일괄 전송을 해버려요. 내가 전송키 안 눌러요. 요즘에. 과거에는 전송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안 누릅니다. 그럼 일괄 전송이 돼서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조회하면 벌써 들어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메일 확인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송이 돼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도 긁으면 우리 카드사에 갔다가 국세청에 다 모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도 500만 원짜리가 있고 신용카드도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신고할 거거든요. 그럼 국세청에서 역으로 연락이 옵니다. 너 카드 매출 누락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그거요. 세금계산서 매출인데요. 그 거래처가 저희한테 결제를 해준 게 카드였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결제 수단이 카드였다는 걸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드가 등장이 되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등장이 되면 유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유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분계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한다? 4번 카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회계급수가 답안이 어떻게 공시가 될 거냐면 카드도 맞고요. 혼합도 맞아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혼합 권장 안 합니다. 무조건 카드로 갑니다. 세무는 이거 카드로 분계 유형 선택 안 하면 감점합니다. 감점한다고 공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맞아요.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회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서식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또 프로그램 메뉴 닫고 세무급수 다 바꿔 들어야 돼요. 그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건 세무급수에서 관련된 서식 작성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명 요청 중에 하나예요.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지워졌어요, 여러분. 펜 기능을 지우는 게 아니라 펜을 비활성화시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메모 다 하셨을 거니까 갈게요. 자, 유형에 오셔서 우리 세금계산서니까 10일 과세를 넣습니다. 품목엔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린 어디에 가자? 공급가에. 자, 5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별도 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내 거래처는 누구이다? 지성한테 팔았습니다. 자, 지성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입니다. 그러면 여 선택합니다. 자, 분계 자리 가셔서 제가 뭐 누르겠어요, 여러분? 카드 4번. 자, 4번 카드를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너 무슨 카드를 긁었어? 이 얘기입니다. 저희 단말기 설정해놨겠죠? 그리고 가맹점 했겠죠? 무슨 카드였어요, 여러분? 기업카드. 자, 그러면 코드돔 F1번 눌러주시면 우리 거래처 등록에 매출 카드로 등록한 기업카드사 검색이 됩니다. 그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무슨 키?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확인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 차변에 누가 들어온다? 외상매출금. 제가 아까 이거 상거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품.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반드시 거래처는 누구요? 기업카드사 들어야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들어왔네요. 자, 더 수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고 입력했다가 하나 지울게요, 여러분. 자, 일잔 안에 들어가고 16일 입력합니다. 10일 과세 입력하고요. 제품이니까 엔터 칩니다. 자,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면 50만 원 따라올 거고 102번 지성 넣어주시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자는 여로 갑니다. 자, 그리고 분계 자리에 가셔서 저는 뭐로 넣겠다? 아우, 저는 이거 외상이나 혼합 낼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외상으로 넣었다. 자, 그럼 여러분 2번 일단 외상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돈은 지성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못 받았다? 카드사한테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가셔서 무슨 부분으로? 기업 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기업 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리됐죠? 그럼 아까 거랑 분계는 똑같은 거예요. 거래처도 맞춰놨고요. 자, 엔터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나인 강제로 올라올게요. 자, 또 하나 넣을게요. 자, 또 하나 16일. 자, 10일 과세. 제품 엔터. 공급가액 5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거래처 지성 102번 넣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전자는 여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혼합을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혼합을 넣습니다. 자, 혼합 넣고 그럼 대변에 우리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들어오죠, 여러분? 자, 방향키로 내려와서 차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권 108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방향키로 넘어오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거래처 자리에 커서 두시고 무엇 하시자? 우리 무슨 카드요? 기업 카드. 자, 그럼 기업 카드 선택하시고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계가 달라질 건 없죠. 대변이 위쪽에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업 카드 550. 자,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 자, 그럼 지금 저희가 확인할 건 무엇을 보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제가 분계 유형을 몇 가지 카드로 넣었을 때, 외상으로 넣었을 때, 혼합으로 넣었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보여드린 상태이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린 또 누굴 확인해 보자. 자, 분계를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카드로 분계를 선택했을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 나인 벗어나셔서 외상으로 선택했을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우리 제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 자, 세 번째 혼합 선택했을 때 동일하죠. 그럼 분계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한 곳이 다를 거예요. 누구요? 카드로 선택했을 때 여러분 지금 기업 카드사 앞에 이렇게 카자가 붙어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선택 못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은 내가 세금 계산서로 물건 팔았는데 결제가 카드였어. 그래서 난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거는 결제였지 매출이 아니에요라는 신고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능 키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능 키는 여기서 직접 여러분 선택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자리에 카드를 선택해야 되고 아까 팝업창이 들어오면 그 팝업창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부분?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근데 결제 수단이 카드였다? 자, 무조건 분계는 다 뭐로 간다? 카드. 됐어요? 아예 머리에 그렇게 가져갑니다. 이거 일하러 가셔서 자꾸 소명 오면 계속 일거리 만들어요. 이게 일거리가 왜 많냐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랑 세금 계산서 모두 다 복사 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류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다 신고하셔야 된다고요. 별도로. 일거리를 본인들이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계라는 부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동해서 서류를 어떻게 신고할 건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답안은 회계급순 이거 세 개 어떤 걸 넣든 다 맞았으면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카드는 시험에서 채점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계 맞고 거래처 맞으면 점수 줄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올바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 한 가지로만 기억을 하고 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다 뭐로 가자? 카드. 됐어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건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삭제할게요. 그래서 삭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만 남겨놓고 정리를 합니다. 됐나요? 자, 12형세 가겠습니다. 자, 날짜 5월 17일이니까요. 17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해외 수출 업체인 마도 주식회사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200개 개당 50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자, 5만 원에 납품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너무 친절하네요. 영세율자까지 다 붙여줬어요. 자, 대금 중 절반은 동사 발행 당자수표로 받고 잔액은 무엇하였다? 외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제품을 무엇하였다? 납품했다고 했어요. 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됐고요. 그럼 저희는 뭐로 가야 될까요? 매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 쪽이고 유형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러면 매출 쪽에 영세율이라고 하는 글씨가 세금 계산서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형 12,
영세를 저희는 입력할 겁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전자입니다. 거래처는 마도이고요. 자, 그러면 200개 곱하기 5만 원에서 나온 돈에 대해서 우리 절반씩 회계 처리할 건데, 자, 봤더니 동사 발행 당자 수표를 받고, 여러분 내가 발행했어요? 남이 발행했어요? 남이요. 그 남이 마도겠죠? 그래서 마도가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로 간다? 현금입니다. 현금.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 50%는 외상이랍니다. 제품 팔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뭐로 간다?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처리.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다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그럼 우리 분계 유형은 뭐로 갈 수밖에 없다? 혼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금액 안 쓴 이유는 여기에 수량과 단가를 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국신용자가 무조건 외상이다. 근데 여기 지금 시험 문제처럼 보여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일부는 현금 받고 일부는 외상이라고 나왔죠. 네, 이거는 시험만이에요. 현실은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네, 근데 시험은 이 문제를 정말 주구장창 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분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채점은 분계와 유형을 보고 싶어서 내는 문제. 자, 그럼 유형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12, 영세를 선택합니다. 우리 뭐 팔았죠? 제품 200개. 그럼 제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수량 200개 넣습니다. 단가는 5만 원 넣어주시면 얼마가 나올 것이다? 1000만 원. 자, 부가세는 없죠, 여러분. 영세율이니까 0으로 들어옵니다. 자, 공급처의 이름은 누구 넣어주시고요? 마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도, 주식회사 선택,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여.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 반드시 넣어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 있는 거 입력할 때 지금 무슨 부분? 자, 유형별 연습하기 전에 미리 따라하게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입력할 때는 영세율 구분 넣어주세요라고 써줬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 문구를 지문에 등장시키는 출제자가 있고 등장 안 시키는 출제자가 있어요. 무조건 입력합니다. 자,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누르시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와 3번을 선택하고 엔터합니다. 자, 서류번호 별도로 드린 거 없으니까 엔터. 자, 분계는 뭐로 간다? 혼합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 1000만 원이 등장이 되죠, 여러분? 자, 내려오셔서 차변에 우리 101번 현금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500만 원 입력. 그리고 같은 변 차변 우리 금액 얼마예요? 외상 매출금 5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요. 계정 과목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분기 유형만 정리하시고 거래처 찾아서 입력하시면 대부분 금액 실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험 보시고 나서 채점해 보면 메인 매출 전표를 틀리는 경우보다는 일반 전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제. 분기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거기서 티가 나거든요. 자,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그럼 날짜는 18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출업체인 계양상사에 누구요? 구매 확인서. 자,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자, 미화 3만 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도요. 외화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순수한 원화에 의한 거래인지 외화 거래인지 원화 외화를 같이 기록하는 거래인지 모두 다 은행에 거래해서 결정하고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외화 거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3만 불 그리고 환율은 얼마이다? 1000원.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써줬으니까 우리는 3만 불 곱하기 1000원에서 대가를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가 될 것이다? 3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3천만 원의 제품을 납품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 그러면 우리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으니까 매출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이면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니까 매출의 유형은 12, 영세를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12, 영세 넣어주시고요. 자, 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어음 받았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팔고 약속어음 받았죠? 제품. 자,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나 받으러 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 엄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저희 필요한 거 다 정리 끝난 거 아니에요? 제품 매출에 받으러 엄, 거래처는 계양상사.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2형세 선택해 주시고 품목은 제품입니다. 자, 공급 가액은 3천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계양상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역. 그리고 0419분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몇 번 선택하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세 2에서 공급받는지와 3번. 자, 서류 번호 없고요. 분계는 뭐로 가신다? 여러분, 받으러옴이잖아요. 그러면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3번 혼합을 씁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3천만 원 등장하고요. 방향키 내려와서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받으러음 110번. 그리고 지금 계양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그냥 받은 거 여러분. 계양상사가 갖고 있던 어음 준 거 아니죠? 그러면 거래처는 그냥 계양상사 두시면 되죠. 만약에 계양상사가 보유 중인 어음을 저에게 배에서 양도해줬다. 그럼 거래처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전산세무에게는 우리 어음거래에서 무슨 법을 따라간다? 어음법을 따라간다. 그래서 거래처 최초 발행자로 가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지금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리하시고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세 부분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면세까지 입력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자, 13면세 보시면 자, 5월 19일 다파라 상사의 상품.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글씨예요. 자, 아직까지 문제가 다 뭐로 냈었다? 제품이요. 자, 그래서 상품 회계 솔루션 서적이라고 하네요. 5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요.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그러면 우리 돈 받은 건 정리 끝났죠? 현금 증가시켜 주시고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분계는 뭐로 가야 된다? 혼합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건 결정이 끝났네요. 자, 그리고 판매했다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우리는 매출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형은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유형에 갔더니 매출 쪽에 뭐가 있다? 13 면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유형 선택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통 계획을 받았다. 분계까지 다 정리 끝냈네요.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 자, 조심할 건 상품 매출이라는 거죠. 네,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계 입력하러 갑니다. 자, 일자 19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형은 13 면세 넣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라고 칩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5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다파라 상사. 자, 그럼 다파라 상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예요, 종이예요? 전자 1번 역. 분계는 혼합 3번. 자, 내려오시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기본으로 제공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환경 등록에 기본 계정 뭐로 넣어놨었다? 제품 매출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오셔서 상품 매출 401번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제품 문제로 계속 풀다가 상품이 나오면 계속 틀려요, 여러분. 반대로 상품 문제 풀다가 제품 내면 또 틀리겠죠. 그래서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차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금 101번을 선택합니다. 금액은 얼마? 여러분 20만 원 현금 받았죠?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입니다. 그럼 저 지금 엔터 치고 있거든요. 이 메인 매출 전표는요. 구분란이 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선택을 무조건 숫자 눌러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 3번 눌러주시고 우리 보통 예금 103번이죠, 여러분. 금액은 얼마? 30만 원.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면세권은 나올 만한 부분 얘기가 그냥 계산서 발급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전자로 냅니다. 그리고 뭐 팔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상 면세품에 해당되는 거 주겠죠. 우리 도서는 면세로 되어 있어요. 책은. 그리고 도서는 사고 파는 것도 면세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대여도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으로 드린 거예요.
자, 유형번호 14번 건별의 사례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일자는 5월 20일입니다. 20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품을 개인 김민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자, 판매했다는 글씨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뭐로 봐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아, 매출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고요. 그리고 대금 4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금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내고, 대부분 여러분 부가세 포함금으로 내는 유형이 14번 건별 또는 카드과세 또는 현금 영수증 과세, 그쪽이 대부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많이 내긴 해요. 근데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5월 20일 거 보시면 어디에도 세금 계산서 얘기도 없고 현금 영수증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죠. 그냥 팔았다만 있잖아요. 이런 게 보편적으로 14번 건별이에요. 그래서 제품 팔았고 거래처 시험지에 줬으니까 반드시 입력하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14번 건별의 형태는 11번과 같은 형태가 업무에서도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자는 입력하셨을 거니까 14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44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하시면 40만 원에 4만 원이 구분돼서 나오죠. 거래처 김민환 씨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자는 관계가 없죠. 무증빙 거래니까.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고? 현금. 그러면 1번 현금 선택하시면 입금 전표 처리되시면서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등장이 되죠. 더 수정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5일 들어가 보시죠.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성진의 창립 기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컴퓨터. 자, 원가는 700만 원이고요. 시가는 800만 원이랍니다. 자, 이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2번 문제가 전산회계에 출제가 돼서 최대의 이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최대 이슈라고 하냐면 이 12번 문제는 사실 회계급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세무급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계로 슬며시 끼워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건 뭐야? 왜냐면 건별 얘기가 나오면 다 요거까지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시험을 중간에 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무까지 배우고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은 12번 문제를 능숙하게 푸세요. 근데 회계까지 배우시고 시험 보시고 그다음 세무 배우시고 시험 보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 틀리죠. 사실 하나 틀렸다고 해도 3점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뭐 불합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도 이제 회계까지 모두 다 출제되는 문제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처한테 내가 만든 제품 컴퓨터를 줬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건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재를 샀겠죠? 자재를 샀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근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요. 우리 부가세 기초 일부분은 했죠, 여러분? 그럼 매입세 공제해주는 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매출세액이 크면 납부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환급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빼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해줬던 건 이것 때문에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그걸 팔았어야죠. 근데 지금 컴퓨터를 팔지 않고 무엇한 거예요? 거래처한테 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나는 매입세 공제받고 거래처한테 공짜로 줘버렸으니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줘버렸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있으니까 매입세액을 뺐다는 얘기인데 매출세액을 낸 적이 없잖아요. 컴퓨터를 팔아야 매출세액이 거래징수에 의해서 제가 걷어들여서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공급한 것 좀 봐야지. 그리고 네가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매입세 공제 다 받았던 거잖아. 그러니 그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다시 무엇하겠다? 토해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그래서
간조공급이라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부분. 그래서 간조공급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부분? 자가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성 증여가 있고 폐업시 잔존계열라 해서 네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사업상 증여가 있죠. 여러분 사업상 증여가 누구이다? 매출거래처한테 공짜로 주었다. 이게 사업상 증여예요. 그러면 매출거래처한테 공짜로 준 선물은 계정가액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은 장부에서 없어질 땐 꼭 뭐로 없애라? 원가.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할 때요. 무슨 부분을 배우신 적 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제품. 그리고 뭐 걸었어요? 타계정 대체라는 걸 했었죠. 그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부가세법이 들어버리니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자, 지금 요걸 손으로 분개를 하면 내가 대변에 누구를 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 사용했으니 장부에서 제거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원가이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7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변에 차변에는 누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접대비를 차변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에 몇 번, 적요번호 8번 누굴 걸어주셔라?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타 계정 의로 대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회계에서 배운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럼 부가세는요? 라고 얘기하죠. 너가 이 컴퓨터를 시장에 팔면 얼마에 팔릴 수 있는 거? 80만 원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80만 원에 팔고 부가세 몇 프로를 받았어야 돼요? 10%를 받아서 우린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해놨다가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팔지 않고 그냥 줘버리니까 이 80만 원 부가세를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네가 증여했으니까 네가 부담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움전자한테. 됐어요. 그게 간주공급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자리에 입력하는 건 여기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 우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뭐라고 하죠?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은 우리 간주공급은 무엇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시가로 가는 게 원칙이다.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란 걸 발급할 수 있다 없다? 발급을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근데 이걸 회계에다 내버렸다는 거죠. 작년에 제 기억엔 2번이나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냈는데 전부 다 틀렸나 봐요. 우리가 항상 변별력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문제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무슨 부분? 자, 원가도 얼마이고 700이고 시가도 얼마이고 700이고 이렇게 낸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낸 거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은 뭐로 가는 게 원칙이다? 시가.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 입력한다? 800. 그래서 요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80만 원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왜 FAT보다 합격률이 낮은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의사항도 많고요. 유형도 전부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급수 합격률이 지금 정말 낮을 땐 10%대가 나오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시험 보는데 뭐 10% 이상 차이가 나고 오전에 보는 시험, 오후에 보는 시험. 지금 2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좀 많기는 해요. 자, 유형번호 14번 건별 선택해 주시고 품목에 가셔서 뭐라고 넣어주자. 난 그냥 제품 넘겨줬어요. 제품. 자, 그리고 공급가액엔 누구 넣어주신다? 시가 금액을 넣는다. 800만 원 입력. 자, 아이고 800이 아니라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880으로 가야 되겠죠? 자, 880만 원을 넣어주시면 800에 80이 되겠죠. 만약에 무의식 중에 800만 원 넣었다. 그럼 다시 와서 고치세요. 수정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도 공급가액에 다시 800 치시고 부가세 내내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 간주공급은요. 거래처를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자꾸 답안 공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AT는 답안에 없고 지금 전사는 답안에 있다. 이건 AT가 맞습니다. 이 거래처를 안 넣어요, 여러분. 근데 전사는 답안 공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지문에 거래처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넣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우리 성진 줬어요. 성진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린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분계 자리요. 자, 이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혼합을 선택합니다.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80만 원은 자동으로 둬야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대변에 무엇으로 가라고 했어요? 제품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품 매출 자리에 가셔서 제품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제품 150번 선택해 주시고요. 80만 원이 아니라 장부에서 제거되는 제품은 반드시 원가. 그러면 800만 원을 얼마로 고친다? 70만 원으로 수정한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우리 부가세와 제품의 금액 합쳐진 얼마가 접대비가 된다. 이게 일반 전표였을 땐 700만 원만 접대비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접대비는 700만 원, 우리 제품의 금액에 더하기 부가세 얼마? 80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된다? 780만 원으로 접대비를 인정합니다. 비용 처리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합계 금액이 780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어느 부분에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그렇고요. 우리 차변에 계정 과목 쪽에 오셔서 금액, 계정 과목이랑 금액 넣을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매출 거래처니까 접대비는 몇 번이요? 800번에 있는 접대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3번 접대비 넣어주세요. 제 거 중간에 키를 하나 잘못 눌렀더니 약간 오류가 뜨네요. 813번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자, 그래서 813번 접대비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780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요. 이렇게 내면 세법을 깊숙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 됐더니 죄다 틀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원가도 700이고 시가도 700인 걸 낸 거예요. 그럼 여긴 700에 70이니까 700에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접대비 얼마가 돼요? 770이 되니까 그 원리로 시험을 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억지스러운 문제를 좀 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물건을 만들면 시중에 팔으면 더 비싸게 팔죠. 네, 실질적으로 원가하고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낸 출제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난이도가 최상 문제입니다. 이거 원래 세무 1급에만 내다가 세무 2급에 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걸 회계 1급에 내려버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최상 문제. 자, 그 다음 유형 16번 갈게요. 수출과 관련된 부분. 자, 날짜는 5월 며칠이다? 21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21일 입력하고 시작할게요. 자, 미국에 소재한 제임스 코퍼레이션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자, 그 회사의 제품을 무엇하였다? 직수출하였다. 자,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유형은 의심할 필요가 없네요. 그쵸? 그러면 누가 봐도 매출이고요. 우리 번호 몇 번 선택하자? 16, 수출을 선택하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선적일자는 며칠이고요? 5월 21일. 그래서 앞에 5월 21일 회계 처리해달라고 주어져 있었고, 자,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고요. 선적일 현재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15원이다. 그리고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린 뭐로 처리한다? 외상. 그리고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계 유형 뭐로 가요? 외상이겠네요. 그러면 고민거리 없죠, 여러분? 우리는 뭐만 계산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계산기 열어서 누구 계산하시면 된다. 우리 8,000불 곱하기 누구요? 1,115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금액 계산은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얼마 나와요, 여러분? 812만 원인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출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812만 원입니다. 그럼 요거 입력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우리 현재 번호 16번 수출.
그리고 품목에는 제품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제품. 자,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812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영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나옵니다. 자, 공급처에 영문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한영키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냥 J자만 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J자가 들어간 모든 거래처를 다 검색해줘요. 그러면 우리 제임스 거래처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하시자?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영세일 구분란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코드 도움 F2번 누르시고요. 우리 분명히 상단에 무슨 부분? 제품을 무엇하였다? 직수출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출 몇 번?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 주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주었을 때만 입력합니다. 엔터. 분계는 뭐로 가자? 2번 외상 선택하셔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5월 26일 가겠습니다. 자, 26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오타가 있어서요. 제가 오타를 좀 고칠게요. 자, 5월 26일자에 어디를 좀 오타를 고쳐주시냐면 지금 여기 보면 12월 10일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5월 26일을 앞에 주었다는 얘기는 선적도 언제이다?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5월 26일로 수정 좀 해주세요. 아래쪽은 올바르게 드렸는데 여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데이터를 좀 고친 게 있는데 그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5월 26일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미국의 제임스라는 회사에 제품을 얼마? 5만 불 직수출하면서 제품의 선적은 5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자, 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5월 26일 3만 불은 당사 외화통장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뭐로 받았어요? 외화로요. 근데 계정 과목은 뭐로 쓴대요? 보통예금 계정 과목 쓴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 3만 불 들어온 거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출한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내용을 봤더니 무슨 부분? 수출 대금은 5월 26일 날 대금 수령한 거 얼마? 3만 불. 자, 6월 10일 날 외화통장으로 입금 받을 것이다. 이게 잔금 청산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선적일자는 언제고요? 5월 26일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을 5만 불을 직수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5만 불 직수출한 것 중에 5월 26일 날 선적을 했는데 그 당일 날 3만 불 받았고 나머지 2만 불은 아직 못 받았다. 우리 회계 처리한 날짜는 이 날짜이고요. 그럼 여러분 2만 불은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외상이 되는 거예요. 5월 26일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외상이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처리해야 되고 3만 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쓴다는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공급가액에 원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원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세법이 있어요. 14번 문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세무에서만 대부분 냈던 문제인데 이것도 회계로 자꾸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바꿔드린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대금을 외화로 받아서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 라고 하고 나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 요 금액에 곱해지는 환율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의심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5월 26일에 1달러당 환율은 얼마이다? 1,080원. 그래서 기준 환율과 입금일의 환율은 같다고 가정한대요. 드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우린 준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입금되는 환율과 그리고 선적하는 날짜의 기준 환율이 다른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논란거리는 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 논란이란 부분을 반드시 법에 맞춰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같다고 했으니까 고민거리가 없죠. 그러면 내가 수출한 5만 불에 곱해지는 환율은 얼마이다? 그냥 1,080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외화 통장으로 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외화로 받거나 또는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곱해지는 환율은 무엇이다? 같다예요. 같다. 그래서 1,080원 곱해서 원화 금액을 환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눠준 것 뿐인 거죠. 그리고 이게 환율이 다르게 주면 우리는 최상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최상 문제는 현재 아니고 환율만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5만 불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된다.
1,080원. 자, 그러면 금액은 5,400이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수출한 금액은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 입력한다? 공급가액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부가가치세 배우시면 과세표준이라는 걸 다시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러면 원화로 팔았을 때 문제가 없는데 외화로 팔았을 때 우리 친구해야 되는 공급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 환율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 입력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입력하러. 그러면 지금 유형 자리 오셔서 16 수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팔았어요, 여러분? 제품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금액은 5,4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는 제임스 바로 위에 보이니까 그냥 저희는 106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쳐서 내려오시고 명세일 구분란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하시고요. 우리 1번 직접 수출을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자, 신고문은 안 줬으니까 엔터 하시고요. 분계는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일부는 외상, 일부는 보통예금. 그러면 혼합을 갈 수밖에 없죠. 3번 혼합에 갑니다. 자, 대변에 등장하는 제품 매출액 금액은 수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금액은 누구에 대한 부분, 요거 두 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3만 불 곱할게요, 여러분. 3만 불에 곱해지는 환율은 동일하겠죠. 얼마이다? 1,080원 곱해서 우리 금액 환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은 3,24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분란에 와서 입력할게요.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줍니다. 5,400을 지금 보여지는 3,24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 3번 눌러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108번. 금액 2,16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진 환율은 같아요, 여러분. 둘 다 1,080, 1,080 이렇게 가는 거죠. 뭐 6월 10일 날 입금된 환율 안 줬으니까 난 회계 처리 못해요. 우린 지금 6월 10일 날 대금 수령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5월 26일 날 해외로 수출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대금 수령 문제였으면 6월 10일 날 대금 수령 문제였으면 이거는 일반적 표현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월 26일에 무슨 부분? 이 부분은 외상이고 이 부분은 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적용되는 환율은 둘 다 같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원화로 받거나 우리 외상으로 팔면 적용되는 환율이 같아요, 여러분. 무슨 환율? 선적일의 기준 환율. 그래서 5월 26일에 기준 환율이 1,080원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카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5월 22일입니다. 자, 개인 소비자 김민환 씨에게 제품 부가가치세 포함 3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자, 판매했으니까 당연히 무엇이고요? 매출이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기업카드를 발행하였다. 자, 분기는 외상매총 회계 처리하시오. 상거래에 대한 걸 아예 주었네요, 여러분.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으니까 우린 유형에서 카드자 붙어있는 것 중에 선택.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다? 과세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신용카드의 과세는 몇 번이다? 17번 카과. 됐어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분기는 뭐로 선택하시면 될까요? 카드 선택하시면 되죠, 여러분. 자, 유형 자리에 가시고 17 카드 과세 선택하시고 우린 뭐 팔았고요? 제품 팔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 330만 원을 입력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 또는 합계. 자, 그래서 330만 원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300에 30이 구분돼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명은 누구 넣어주셔라? 김민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터 쳐서 내려오시면 신용카드사의 커서 들어갈 거고 코드 도움 F2번 누르셔서 기업카드사 선택. 자, 그리고 분기에 가셔서 뭐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분계는 4번 카드 쓰시라고요. 그럼 저희는 환경 등록에 의해서 외상매출금 저희는 바꿔놓고 왔고 시험은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대변은 제품 매출에 부가세 예수금 맞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기업카드사 들어와져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됐을까요? 그러면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자는 23일이고요. 자, 비사업자인 김민환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공급 대가, 이번에 공급 대가란 용어를 썼네요. 자, 공급 대가 33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받고, 자, 돈은 현금 받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교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예금으로 돈 받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분계 유형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예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교부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분계 유형 현금 못 써요. 혼합 쓰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쪽 변에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중에 현금자 붙은 거 선택. 그런데 33만 원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22번 현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유형번호 22 현과.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공급대가 33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30만 원에 3만 원으로 분리돼서 입력됩니다. 자, 거래처는 김민환 씨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 치셔서 분계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분계는 뭐 선택한다고요? 현금. 그러면 입금전표 처리되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회계급수에서 지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14번 검별과 관련된 부분에 간조 공급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이요? 우리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환율의 고민거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쪽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세무는 당연히 풀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무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글도 길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 다른 점은 글이 조금 더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다 읽고 판별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 저희 404페이지 가시면 누가 나와져 있으실 거냐면 여기까지 입력했었던 정보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부분이 메인 매출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 반영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되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했던 부분은 매출과 매입 자료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회계관리 쪽에 가면 장부관리가 있고요. 그 장부관리 쪽에 누가 있더라? 메인 매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유형의 매출이 있고 어디에 얼마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면 메인 매출장으로 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메인 매출장 들어가 주시고 우리 지금 몇 월 달에 전표 입력했어요, 여러분? 5월 달.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입니다. 3개월씩 나누라고 했고요. 그러면 5월 달에 속하는 건 1기 확정 과세 기간인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면 4를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 1일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6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또 엔터 하시면 끝나는 날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면 지금 매출과 매입을 다 볼 건지 매출만 볼 건지 매입만 볼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출 보는 게 맞겠죠? 2번 매출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출이나 매입을 선택하면 다시 무슨 부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유형 있죠, 여러분? 네, 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끔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 나는 지금 10일 과세만 보고 싶다. 그럼 10일 과세 것만 볼 수 있고요. 나는 12 영세만 보고 싶다. 그럼 12 영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새로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체로 두겠다는 건 전부 다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집계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자, 메인 매출장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입력했던 5월 달에 입력했던 이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 기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부가가치 쪽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저희는 사전에 열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둘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창을 닫고 나갈 거라서 상단에 F7번 저장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장했다라고 나올 거고요. 확인. 그리고 조회 기간 마우스로 클릭. 자, 이 자리 며칠 넣어주시자? 4월부터 6월. 그래서 조회 기간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들어갑니다. 자, 엔터 치시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금액이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랑 확인해 볼게요. 교재 페이지에 저희가 매출로 조회했더니 하단에 무슨 부분? 분기 누계라는 자리에 가면 1억 6,43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와져 있을 것이다? 우리 해당되는 이 부분에 금액이 들어와져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맞게 들어와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금액이 안 맞아요 라고 하시면 내용이 빠진 게 있거나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게 있거나 하면 그게 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 간혹 그럴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입력한 정보랑 추후에 입력해서 들어온 정보랑 내용 중에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무슨 부분이냐면 저희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한 건 매출만 조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금액이 안 맞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멘붕이 와요. 근데 이 금액을 봐야 되는 것 중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들어오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아이들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10%가 있는 걸 과세, 부가세가 0%인 걸 영세. 그럼 여긴 면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메인 매출장에는 면세 매출도 들어오고 과세 매출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기 분기 누계에 1억 6,432만 원에는 우리 13번 면세로 넣은 게 있었어요. 그게 집계가 됐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하시고 무슨 생각만 해요? 금액이 달라. 그러면 메뉴 닫고 다시 조회하고 메뉴 닫고 다시 조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조회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금액이 다르다라면 면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면세는 어디에? F4 과표명세란 버튼이 있죠, 여러분. 요거 누르시면 우리 어디에 보일 것이다? 제조업과 관련돼서 300100 자리인 면세 수익금액 자리에 5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요 부분이 앞에는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의 차이는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금액이 전 동일한데요. 그러면 입력 뭔가 또 틀린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메인 매출장에 매출로 집계한 거랑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느 부분,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에 있는 요 9번란의 합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 매출이 있으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메뉴는 일단 다 종료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닫아주세요. 여러분 데이터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예 눌러주세요. 그래서 종료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도 일단 종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 모두 다 최소화 시켜주세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저장을 좀 하고요. 매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